계속해서 복지국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국이 예산도 많고 점점 규모가 커지죠. 도비 매칭 사업도 많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뭐 정말 필요하셔서 올렸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예산가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많이 힘들게 해서 올려오셨겠지만 저희는 또 타당성이 있는지 내지는 본 예산에 왜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웠는지 프로그램 개발을 한 거는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프로그램을 세워서 올리셨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쭉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자료 중에 보면 지금 불합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이제 분간을 하잖아요. 작년에 이제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또 적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보면 지금 그 불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이 고덕복지관으로 분간이 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합정복지관은 이곡마을 5단지로 분간이 되는데 평수 차이가 상당히 커요. 하나는 35평이고 하나는 100여 평에 있는데 예산 올라온 거를 쭉 보니까 관행적으로 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또 추경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평수 대비해서 올라온 그 분간으로 인한 운영비는 제외하고 급여는 제외하고 운영비 항목에서 이제 쭉 보면 차량비 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불합사회복지관 분간은 48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리셨고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 567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대충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이제 각 복지관에서 본인들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이제 예산 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쨌든 불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모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합정복지관 분관처럼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쨌든 차량 운영비라든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정복지관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으신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군데는 35평이고 한 군데는 100평입니다. 그럼 전 이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계상 자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5평에는 480만 원이고 프로그램이 이제 차이도 있고 평수가 있으면 인구수도 사용하는 수도 더 많으실 텐데 이게 이제 근거리라 이렇게 된 건지 사용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내마을 5단지라도 평수가 100평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리비 같은 경우에 8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게 계산이 된 건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올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제3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또 저희 의원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임하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많고 왜 적고 문제가 아니고 평수 대비 사용하는 인구수 대비 이게 적정하게 올라왔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추경의 예산을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일괄적으로 이제 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쭉 해서 올리셨는데 저는 차량비는 분명히 합정복지관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놓치고 가면 추경이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모자르면 개인 돈 갖다 넣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세우실 때는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쪽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제 환경 개선 부담금,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관리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14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작년에 저희 이제 2023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는 거를 제가 이제 참고를 해서 봤어요. 봤는데, 올린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나누셨어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 올리셨는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이 올리신 맨 처음에 이제 산출 내역별 그 별첨 자료하고 보면 중간에 이제 쪼개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시면 저희가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보면 화장실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는 150만 원씩 해서 12개월 1,8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니까 저기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1,200만 원 낮춰주셨어요. 이건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쪼개기를 들어가서 녹여냈다는 생각이 조금 들을 정도로 이걸 쪼개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거라고 다 일목요연하게 찝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본 예산에 올리실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올리시고요. 이렇게 풀어서 녹이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게 근거가 맞는지 이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던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시에서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항목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시에서 우리 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나?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는 거는 이제 주로 도로변, 인도변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네. 여기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그 타운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설 작업을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작년 11월, 12월에 본 예산에 할 때 겨울이라 더 쓰임새가 있어서 빠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신데 빠쳐놓고 이게 봄에 돼서 추경으로 이게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생각이 짧으셨다고 생각을 듭니다. 여기 보면은 염화칼슘 2만 원씩 해서 100포 200만 원, 제설 장비 도구 해가지고 50만 원 했는데 제설 장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서부복지타운이 언제 개관을 했죠? 22년도 네. 3월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됐을 수는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본 예산에 올라올 예산이지 이게 추경에 지금 현재 봄입니다. 봄이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까지 풀어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예산에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5페이지 보면 금방 제가 여쭤봤지만 서부복지타운이 개관을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무대에 그 뭐 조형물이 중간에 차지를 해서 지금 그걸 없애신다는 얘기시죠.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용역을 하고 디자인 심의도 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형물을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을 텐데 그 조형물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조형물이 조형물이 아니고 아니고 안에 공간을 그-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는 건가요? 예, 대강당 안에 이제 그 방송실이 우리가 흔히 이제 방송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실에 각종 이제 그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대강당을 이용하는 그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할 때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대학에 계시는 그 회원분들이 이제 이걸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때 이제 검토가 충분히 됐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는 하겠다 이런 의지로 전달이 되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저희 그 추경에도 가을 추경에도 제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매트 기억나시죠? 탁구장 그 바닥 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설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복지타운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도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사용을 하나도 안 한 거를 예산 몇 천을 들여서 매트를 다시 깔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형적인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고 용역을 하거나 실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복지타운이 하나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시설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을 때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다 생각은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 도서관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알차게 쓰고 없는 예산가에다가 추경 올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놓치고 간 부분에 의해서 3천만 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또 지출이 되는 거고 추경에 올려오신 거라 제가 그 부분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원심창 기록물 조사 연구 사업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조금 늦었죠. 사실은 벌써 진행을 시켜야 되고 그 남북통일준비위원회를 결성하셔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연구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구 용역 기준 단가에 의해서 지금 이제 4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6월부터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원심창 의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분에 관련된 그 유물은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통일일보 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 관련된 그 유물일들이 이제 통일일보에서 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의 이 원심창 의사 그 기념사업회에 이제 기탁을 해주시기로 해서 22년도 12월 말에 유물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와서 현재는 저희 시 서고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 통일보에서 이분 유물이라고 해서 보낸 것들이 다 이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검증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가리기 위한 그 용역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유물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 해서 연구 이렇게 가시겠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평택에서 몇 분 안 계시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많이 자료를 분석하고 선양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차원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늦어졌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본 예산에 안 세워진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물이 일본에서 통일일보에서 이제 주겠다라고 기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구두로만 약속을 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예산은 세우지 못했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지금 이제 고령 장애인 쉼터 지원 도비예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지금 이제 시비를 4,4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고령 장애인에 대한 편안한 휴식 공간 및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하셨어요. 고령 장애인이면 몇 세부터 시작입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을 말합니다. 만 65세 고령.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그거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만 1개소에서 이거를 65세 이상 이용 대상을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지금 인원 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처 자료를 못 챙기신 겁니까? 자료를 아직 못 챙겼습니다.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인데 그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예산을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리실 거예요? 추경에? 도 신청 사업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칭 사업이라 몇 대 몇 기준이라 4,400 네, 10만 원 올리신 거죠? 예, 3대 7로 돼 갖고 매칭 사업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올리시기 전에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어떤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먼저 좀 선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86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역 맞춤형 가족행복 프로젝트 신규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추경으로까지 해서 신규 사업을 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맞춤형 가족 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작년도에 22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맞벌이 부부가정이라든가 청소년 부부가정, 다자녀 가정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체류 회복 프로그램과 뭐 부부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사업이 저는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 팀에서도 한 번 더 추경 본 예산에 담았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편성이. 그래서 한번 추경에 다시 해서 요 사업은 꼭 필요하다. 지금 위기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금액은 작년도 4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조금 축소해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 해에는 이제 다시 재신청이 안 되는 거죠? 요번에 이제 공모로 예, 예. 해서 다시 접수 받아서 대상자가 아마 바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돼야 되는데 평택시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이번에 또 뭐 지원금도 나가고 이러면서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다가 결과가 좋아서 갖고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 캠프도 우리 진희 쪽에서도 있었고, 그쵸? 그건 이제 다른 거긴 하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좀 편성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 평택 아시안컵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고 신규 사업 작년에 이제 사업비는 세웠다가 코로나로 미반영이 돼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설명을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예산을 편성을 못했었는데요. 그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약소하게나마 가을에 9월달에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좀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중에 저희가 한 축구 대회를 비롯해서 한 4개 종목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 한 12개국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9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축구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분야에. 네. 지금 여성 뭐 남녀 성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보면 축구 뭐 그다음에 이제 나라별 음식 부스 이렇게 하는데 여성이나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죠. 농구하고 뭐 2인 3각 요렇게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축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평택시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다양성, 인구의 다양성, 그다음에 나라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번에 어제 뭐 우리 시장님도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외국하고 자매 결혼도 많이 맺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게 진행하기에는 그렇게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쵸?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자부담을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주최 측에서도 얘기를 해줘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부담을 갖고 우선 선행하는 단체들은요, 그거를 꼭 내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라도 이렇게 해주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한 80% 지원해주고 100% 지원해주고 이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03페이지 어린이집 부패 신고권 요즘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전화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정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고 악성 민원도 요즘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어려운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악성 민원 거 같은 경우에 좀 있나요? 요즘 좀 많죠. 많죠. 많다고 봐요. 수시로 어쨌든 한 달이면 몇 건씩, 대여섯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단체도 갔는데 그 단체도 점점 빈도수가 너무 늘어나서 정말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파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정말 잘못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외에 다른 부분인데 제가 우리 그 여성보호효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좀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좀 아닌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 했는데 요즘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도 보람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조력자 역할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18페이지. 지금 속으로 그러실 것 같아.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질문 그만하시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이제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요거 조금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4시 반영이 이제 돼서 그렇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사업량도 많이 감소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시군 사업비 조정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네. 지금 어쨌든 4시 그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4시에서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개가 감소가 됐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좀 형편이 나아져서 폐원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동안 해마다 연간 25개 이상씩 폐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장님들도 그렇고 폐원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뭐 힘을 실어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면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보면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이제 국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신설 국공립에 대해서 자립 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 나가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과장님이 나는 언제 질문을 하나 하고 엄청 기다리실 텐데 제가 조금 뒤로 넘기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십시오.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제가 항상 우리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웬만하면 그냥 넘겨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라는 게 또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추경이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 이건 사실은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이고 좀 고민을 해서 본 예산에 좀 실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가 4월 4일 날 투자 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절차로 건축기획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그 내년도 실시 설계 용역 전에 한 번 더 관련법이 있는데 그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건물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뒤에는 지금 남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채배지 관리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용역 저희가 요구한 그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영역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확정이 될 사항인데 유보지나 아니면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반기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이 좀 마무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중요한 건 항상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간이 구성이 되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주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진입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수정을 하지만 건물이 앉고 나면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좀 계획을 해봐 주시고요. 네. 우선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제2의 제3의 수정하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172페이지 동삭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그 동삭 도서관은 인근에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특화 도서관 그리고 가족 중심의 그림책 친화 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2차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설계 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만큼 열심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언제 뭐 수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설문을 2차례 했고요. 이제 설계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차례 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느 부분이에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어린이 특화 도서관 네. 뭐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어린이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선진용 도서관이네요. 그래서 시민의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네. 예, 색감 디자인을 포함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물로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 공모가 5월 달에 이제 예산이 이제 그 네. 계획을 하고 계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고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6월에 설계 공모 예정이고요. 그럼 한 달이 늦어진 거네요. 아, 그게 동삭
그 주민자치센터랑 함께 해야 돼서 공유재산이랑 뭐 심의가 건공심이라든가 있어서. 그쪽에 일정을 맞추느라고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여기에 많이 쏠려서 감론을박이 조금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사라는 거는 제 날짜보다 빨라진 경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이해폭이 넘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아주 큰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공모부터 시작을 해서 잘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의 놀이터라는 컨셉이 평택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뭐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제3의 도서관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나 아니면은 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 의견과 우리 또 상임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좀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부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놀이공간으로 아이들과 같이 왔다가 부모님들의 인근에 뭐 산책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런 컨셉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덜 끝나셨어요? 자, 우리 국장님, 우리 그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안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노땡큐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올해 추경 예산 우리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은 우리 요번에 복지국 추경이 160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서 본 예산까지 해서 6,900억. 우리가 2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추경 다 포함해서 참 8천억이 넘었죠, 얼추. 작년 당초 예산으로는 이제 6,100. 6,100이요? 네. 그러니까 추경에서 8천억이 네, 2천억이 증액됐죠. 최종 해가지고는 7,294억이었어요. 7,294억. 네. 코로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또 코로나가 풀리거나 해제되면서 또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장애인과가 지금 증액 부분이 79억 정도. 뭐 증액률을 보면은 높지는 않아요. 워낙 기정 예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성부효과가 58억. 그 도서관이 배달이 도서관이 11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달이 도서관이 한 증액률로는 가장 높아요. 28% 정도 되고요. 올해는 역시 제 예상으로는 8천억이 또 넘을 것 같고 더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편성도 굉장히 많고 국도비도 또 굉장히 내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늘상 뭐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자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그 노인장애인과 45페이지 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우리 22년도 우리 그 노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액이? 국토비?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2년도. 좀 늘어난 편입니까? 아니면 지금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아니, 늘어났습니다. 국토비 내시는 됐지만은 그 집행률이 작년 같으면 낮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이제 신청 인원을 다 받아서 지금 요구액보다 이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 편이에요. 예, 예. 작년도에는 얼마 됐어요? 작년에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3,200명 정도였는데 올해 3,488명 늘어났습니다. 아니, 금액이. 금액은 2022년도 본 예산이 125억 정도고 예. 올해가 123억 작년도 정도. 수준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으네요. 조금 그런 수준인데 인원수는 늘어났습니다. 인원수는 늘어나고. 예, 예. 어떻게 여기 일자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뭐 시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르신들의 그 일자리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지금 이제 월 70만 원 받는 그거는 많이 지금 손에 60시간 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그 읍면동에서 그래도 원하는 내용인데 지금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게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사회 서비스. 예. 우리 노인 인구가 지금 평택시 몇 분이시죠? 지금 7만 명이 넘습니다. 7만 명이 뭐 다 일자리 참여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좀 부족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이 전담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이분들의 그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그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예. 동방이랑 노인의 지혜 그 각종 하는 저 복지관 이런 데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한 데 따른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담 인력이 어떤 분들이시냐고.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제 시에서 대응을 주다 위탁을 주다 보면 거기서 이제 추진합니다. 아, 위탁해서. 이 경로당 그 휠체어 지원 사업은 취소된 건가 보죠? 도에서? 도에서 이제 예산안으로 의회로 올라가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정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을 다녀보면 굉장히 하자도 많고 특히 그 안마의자나 운동기구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고장난 것이 많고 수리가 안 돼요. 고장이 나면 대부분도 이 중국산이 좀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속이 없어가지고 수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하나의 뭐 예를 또 들으면 이 어떤 지원 사업을 받으면 보통 그 내용 연수가 운동기구 보조 받으면 내용 연수가 있어요 따로? 네, 이제 물품마다 내구 연한수는 있는데 예. 그거는 물품별로 좀 다릅니다. 달라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예. 대개 이제 5년에서 10년을 못 쓰거나 또 환경이 변화돼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당장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구 연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리비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속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식탁으로 이용하는 것도 계속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식탁 다리가 짧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드셔야 되고 의자에 앉고 싶은데 못 앉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예를 들면 그것도 내구 연한이 안 돼서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건 이제 고치는 건데요. 다리를 앞으로 이제- 세워야 돼요? 아니 이제 수리 유지 보수비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경로당 운영비를 할 수 있고 이걸 포괄적으로 이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막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고민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거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한 700개소 정도 됩니다. 700개 정도 되죠. 그 식탁이 의자에 앉아서 드셔야 될 식탁이 몇 개나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입식에서 다 의사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는 안 바뀌었을 때 점차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로당의 내부에 정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쓰고자 하는 것이 방치돼서 못 쓰는 게 거의 다예요. 근데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죠. 현실이. 국장님 올해 이 경로당 그 내부 사업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는 충족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지 여부 확인해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이건 어떤 시설에 하는 거죠, 지금? (58페이지입니다) 요양원 내지 이제 공동 생활 가정에 그 CCTV 설치해서 안전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대부분 이제 CCTV, 요양원입니다. 예, 요양원 같은데 그 뭐 여러 가지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제 CCTV 설치를 하는데 또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국도비가 내시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요새도 이제 애들을 보면 아동 폭력도 있지만 성인 이 학대 이런 게 있어갖고 이제 그런 거 보호 측면에서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한 좀 민원들이 또 사실상 또 나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좀 생각을 해서 좀 시정할 수 있는 건 좀 시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좀 저기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위원님들 수고하시고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김명수 의원님, 예, 최선재 의원님 하시고 김명수 의원님 예, 한 번 더 하시고 예,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이제 그 도 보육 정책과에 의해서 내시 반영을 해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영아 0세부터 2세까지인데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은 402명에서 804명으로 이제 증원이 됐는데 이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올릴 때는 그 산출 내역을 할 때 조금 더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보면 총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올렸는데 추경 예산에는 4,200이에요. 그럼 4,200에 대한 증가 사유를 적어서 여기다 좀 내역 산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월 10만 원씩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해서 402명이 이제 증가됐기 때문에 이건 내시에 의해서 이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여러 개가 좀 있는데 이러한 산출 내역에 있어서 증가만 그 금액에 대해서만 그 사유를 좀 해주면 우리들이 시의원들이 봤을 때 일괄적으로 돼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반영이 돼서 그 질의하는데 좀 많이 반영이 되겠다라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세에서 2세까지가 지금 외국인 자녀가 지금 현재 총 몇 명이나 되죠? 전체적으로 한 700명 정도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700명이면 연령대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예. 요거는 이제 803명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내시된 거고 저희가 네네. 700명 숫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시에 대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반영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 경기도 그 4시에 의해서 이제 반영이 여유 있게 배정이 됐다고 말씀이시네요.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운영 사업에 있어서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본 예산이 아닌 이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저희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초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공모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32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저희가 그 2023년 2월 2일 장애인 특수교육 특성화 지역대학인 국립환경대학교 평택 캠퍼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협업을 해서 사업 추진 계획서를 국가의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 경기도에는 15개 시군이 선정이 됐고 전국에 31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 평택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그 25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장애인을 위해서 2023년에는 새롭게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관내 대학교가 함께 협약을 해서 공모 사업을 했고 또한 이것이 선정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쭉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5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보완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확대되어야 될 것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신규 사업에 공모한 만큼 열심히 당부를 드리고 또한 관심 있게 해주셔서 다음 연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